안녕하세요. 소이랩의 표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나도 잘 할 거야 왕초와 함께하는 컴피UI 정말 쉬운 워크플로우 사용하기 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컴피UI는 드래그 앤 드랍만 할 줄 알면 다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워크플로우를 불러오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컴피UI에서 워크플로우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들어보신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해당하는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처음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상 이 워크플로우가 구축되어 있는 걸 보면 너무나 막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나? 라는 어떤 걱정도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워크플로우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걸 이번 과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피UI는 전체적인 모양새가 노드 기반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워크플로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델에 관련된 부분들을 불러오고요. 여기에다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K샘플러라고 하는 노드를 통해서 실용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많이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미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요, 비디오도 되고요, 그리고 사운드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컴피UI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컴피UI에서는 이 안에 들어가는 모델이 비디오 모델인지 이미지 모델인지 사운드 모델인지에 따라서 결과물을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 AI 플랫폼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 컴피U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거나 혹은 남들이 구축해 놓은 워크플로우를 불러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불러오는지부터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엄청나게 쉽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쉽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워크플로우가 들어있는 이미지나 혹은 이 워크플로우가 구축되어 있는 JSON 파일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신다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컴피UI 캔버스 위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이것만 하게 되면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 이미지에 워크플로우가 들어있어? 라는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요거는 불러오기를 하고 제가 실행을 한 후에 해당 부분을 저장해서 다시 불러오는 과정을 이따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저희가 이 워크플로우가 들어있는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여기에 있는 이 워크플로우가 구축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JSON으로 되어 있는 이 워크플로우 파일을 저희가 다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또 여기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여기 있는 거 다 언제 구축하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드래그 앤 드랍 외에도 이 메뉴,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 업데이트 되어 있는 컴피UI 데스크톱 버전에서 해당하는 여기 있는 아이콘 클릭하시고 파일로 들어가신 후에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JSON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끔 탐색창이 떠오르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때 JSON 파일을 선택해서 워크플로우를 불러오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컴피UI는 기본적인 이 템플릿 탐색 기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컴피UI에서 지원하는 최신 트렌드의 워크플로우는 거의 대부분 이곳에 업데이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제가 시연 과정에서 이 해당하는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시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컴피UI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빈 캔버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이미지 한 장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해당하는 이미지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 빈 공간에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 씨.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크플로우가 구성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실행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해당하는 이미지가 이 이미지라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 이미지 저장 노드를 통해서 저장 폴더에 저장을 하시거나 혹은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서 세이브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당하는 이미지를 다시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생성된 이미지를 다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구축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었던 워크플로우가 이미지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 퍼플이라고 했던 부분을 레드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레드로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또 롱 헤어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죠.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시드 넘버도 변경을 해서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해당하는 이미지를 별도 저장을 통해서 아까 보았던 그 폴더에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세이브 이미지 이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일단 저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봤던 이 폴더로 돌아와서 우선은 제가 여기에서 이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죠? 여기 위에 있는 탭들은 제가 모두 다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이미지를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실행을 눌러보게 되면 저희가 이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프롬프트와 시드 넘버 그리고 여기에 있는 K샘플러 세팅 등이 모두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컴피UI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프로세스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만 잘 가지고 계신다면 그대로 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끝내주죠. 자, 그러면 저희가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었던 것 중에 테스트 JSON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또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집어넣은 워크플로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로 바로 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올바르게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전과 똑같은 결과물이 재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위해서 해당하는 부분 이미지에서 색깔을 입력을 하고 JSON으로 저장을 해서 불러온 상태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불러오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이 파일에서 열기를 통해서도 열어보실 수 있다는 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템플릿, 정확하게는 요 위에도 있는 여기 있는 템플릿 탐색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템플릿 시작하기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검색을 해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워크플로우 기본 탑재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막 컴피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기본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문적인 강의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기본적인 세팅이 다 들어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컨텍스트 데브 로컬에서 작동하는 버전도 있고요. 플럭스 1, 크레아 데브라는 모델도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로컬에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API 모델도 작동되고 있다는 걸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굉장히 핫한 구글 나노바나나 워크플로우도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맥락 추론 모델인 컨텍스트 모델도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많이 유명하죠. 이 루마라든가 클링이라든가 혹은 바이두 그 외에 런웨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이 비디오 생성 모델조차도 이 컴피UI에서 API 형태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어3 비디오 모델도 이 컴피UI에서 프레딧을 통해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베어3가 아주 전투적으로 API 비용을 낮추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또 사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플럭스 크레아 데브라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이 해당하는 모델이 없을 경우에는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델을 다른 폴더에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모델이 없어요 라고 나오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을 일단 무시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나 이 모델 없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X 눌러보고요. 자, 템플릿에서 불러온 이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한번 제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이 필요한 모델에 관련된 부분들은 경로를 바꿔서 제 로컬 세팅에 맞춰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이 디폴트 상태에서 제가 한번 실행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제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또 불러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 워크플로우를 저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시연에서 이미 해당하는 워크플로우가 이미지를 통해서 저장되는 과정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저장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면서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리마인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구축이 되어 있을 때 실행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 저장이라는 곳에 최종적인 결과물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저장을 별도로 할 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이미지 저장 노드에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 폴더를 어떻게 찾아가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출력되어 있는 프리뷰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을 때 해당하는 이미지 위에서 우클릭을 통해서 별도로 저장하는 방법도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저장된 파일을 불러왔더니 이전에 있었던 세팅이 그대로 재현되더라 라는 걸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하는 부분을 저장하는 방법에는 아까 보았던 이 워크플로우 상에서 저장하는 방법 외에도 이렇게 별도로 저장에 관련된 옵션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랑 뭐가 다르죠?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에 있는 이 저장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지금 저희가 워크플로우 탭에서 워크플로우가 있을 때 저장을 누르게 되면 해당 부분을 별도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폴더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컴피 UI에다가 저장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 해당하는 데스크톱 내에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해당하는 부분을 정말 말 그대로 도큐먼트 불러오듯이 환경이 구성되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이 부분이 바깥에다 내가 원하는 데 저장을 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컴피 UI 안에다가 저장을 한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밑에 보면은 내보내기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내보내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별도 저장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컴피 UI ORG팀은 이 내부에 저장되는 부분과 외부로 내보내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본적인 관리 내용은 컴피 UI 워크플로우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외부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내보내기라는 걸 선택하시게 되면 실제로 출력되는 파일은 이미지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JSON 파일로 저장이 된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미지랑 이 제이슨이랑 무슨 차이가 있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미지 데이터 뒤에 워크플로우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라면 말 그대로 이 제이슨 파일이 있는 거예요. 제이슨은 코드 형태로 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저희가 컴퓨터에 불러오지 않고 텍스트 상황에서도 에디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개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 API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API 모드로 작동하게 되었을 때 해당하는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JSON 파일 타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에 있는 걸로 내보내시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굉장히 엑스퍼트 난이도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콘텐츠에선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시연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진행시켜. 자, 그러면 우선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해당하는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재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실행을 눌러보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걸 눌러도 실행이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해당하는 결과물은 제가 아까 별도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이거 외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이미지 저장 노드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이 컴피 UI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미지 저장 폴더에 저장되고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당 폴더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컴피 UI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도움말에 가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오픈 폴더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출력 폴더 열기라고 있는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그동안 이미지 저장 노드를 통해서 생성된 모든 이미지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저장 노드를 통해서 저장하신 결과물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찾아보실 수 있다는 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메뉴에서 저장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개에 관련된 옵션이 좀 다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워크플로우 탭의 경우에는 이름이 테스트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언세이브드의 경우는 저희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지만 현재 경우는 이름이 잡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걸 눌러주시고 저장을 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 테스트 1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저장할 건지 묻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어디에 저장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부분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눌러보게 되면 방금 했던 부분들이 저장 테스트 1로 저장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당 부분을 나중에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고, 혹은 여기를 이렇게 북마크를 해놓을 수도 있다는 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불러오려면 제가 일단 이걸 한번 닫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한번 눌러보게 되면 이 워크플로우가 불러와지는 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 해당하는 워크플로우를 제이선으로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색깔을 한번 지정을 해볼 건데, 여기 있는 거는 초록색, 여기 있는 건 빨간색,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얘는 뭐 청록색, 여기는 뭐 보라색, 이런 식으로 하고 얘는 또 검은색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얘도 한번 색깔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런 거 아니에요. 요 정도? 파란색? 요 정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넣어보고 해당 부분을 저장을 할 건데, 어디서 하느냐, 여기 보시면 파일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보내기를 누르시고 해당 경로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장할 때 이제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름으로 저장할 거야 라고 해주시면 되고,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장해야 될 폴더에 이 해당하는 제이슨 파일을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워크플로우를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저장했던 폴더를 불러와 보면 이렇게 제이슨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게 되면 이전에 저희가 세팅해놨던 부분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꿀팁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워크플로우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해당하는 부분의 기능은 커스텀 노드를 설치해야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커스텀 노드는 매니저에서 커스텀 노드 매니저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임팩트 팩이라고 해서 하는 노드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 스타를 기준으로 소팅을 한번 해보시면 가장 많이 벌을 받은 이 커스텀 노드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임팩트 팩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인스톨 관련된 부분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를 하고 컴피 UI를 재실행을 한번 해주시게 되면요, 지금 이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이 해당하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노드를 모두 다 복사를 하고요, 제가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워크플로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 저희가 요거를 이미지만으로는 이 워크플로우의 형태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오른쪽 버튼, 그리고 워크플로우 이미지 익스포트, 그리고 나서 요거를 PNG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 해당하는 워크플로우 이미지가 캡처가 되면서 이 해당하는 워크플로우 구조가 그대로 그 안에 저장이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요 저장 테스트라고 된 걸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워주시고요. 다시 아까 워크플로우가 있던 요 폴더 열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캡처되어 있는 이미지가 보이실 텐데, 제가 이걸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하는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고해상도로 캡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멀리서 보더라도 얘가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 있는 이미지를 다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그대로 재현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컴피 UI는 기본 기능도 엄청나게 확장성이 좋지만 커스텀 노드 설치한 방에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기능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거의 뭐 상용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굉장히 강력하고 좋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해서 컴피 UI를 사용하는 기본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해당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컴피 UI에 대한 첫 번째 관문을 쉽게 넘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하는 컨텐츠가 크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댓글 응원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